이렇게 잡았고요. 그 제가 우리 슬림핏을 제가 섭취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저는 꽤나 괜찮았어요. 저 결과로 보면 한 허리띠 한 칸 정도 이렇게 줄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와, 경우에 좀 변비, 설사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막걸리 한 잔 하면 설사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 정도가 아주 좀 빈도라든지 이 정도가 아주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쪽은 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아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미지를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또 유산균 이런 걸 사진이 하나 있던데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된 게 상피세포고요. 그 위에 녹색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요 두 번째 거는 요 빨간색이 적색이 박테로이드고요. 그리고 녹색이 대장균입니다. 그리고 요쪽이 점막이고요. 여기 인체 세포가 이렇게 있답니다. 요, 요 소장이나 뭐 요쪽이겠죠. 이쪽이 이제 세포고요. 이쪽은 뭐 우리 많이 봤던 유산균 모습이고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장에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 기사 저도 그 뚱보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심플하면 이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뚱보균처럼 이렇게 심플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뚱보균이라는 걸 얘기했는 게 2006년에 이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6년에 초창기 연구라서 이 연구 내용을 보면 페르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가 있는데 이게 우세종인데 그 뚱뚱한 사람은 여기 많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틀렸다는 증거가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틀렸는 이유는 이 요균 페르미쿠테스 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상으로 보면 문, 강, 목, 과, 속, 종 중에 이쪽이 아니고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분과 두꺼비가 같은 문에 속한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2014년쯤에 요 분이 여러 개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만과 뚱불근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균이라는 게 아니고 뚱보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미생물 생태계가 있지 그 균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상으로는 뚱보균이 아니라 뚱보 마이크로바이옴 이것도 헷갈리죠. 그러니까 느낌은 팍 오지 않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생태계잖아요. 이걸 오늘 제가 좀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건 생태계라는 어떤 이미지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요 박스에 있는 거는 한의사가 썼는 말인데 말이 괜찮아서 그런데 특정 균의 문제가 아니라 세균이 이루는 생태계 자체가 비만을 유지한다. 그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의사가 좀 얘기했는 걸 보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형성하려면 결국 식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균을 그대로 먹을 것인지 세균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양분을 줄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 세균을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분명히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세균이 섭취할 영양분을 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죠. 요것들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뭐 30종류의 식물을 먹는다든지 껍질째 식물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식사로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환경을 바꾸기는 참 좋은 식습관들 식문화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희망적인 건데 2주 정도 식단을 관리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2018년에 19년에 우연찮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검사를 한 게 있거든. 2019년에 거기 걸 제가 캡처를 몇 개 해왔습니다. 그 리포트 나온 걸 보면 이제 종합 결과가 나오고 밸런스가 나오고 세부적인 거 비만, 과민성 장증후군, 만성질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울증 뭐 이런 거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판정을 받은 거는 C밖에 안 됩니다. C 뿔밖에 안 되고요. 아주 그 내용을 보면 균형 지수는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다양성 지수가 나쁘고요. 그리고 유해균 유산균 비율은 양호하다고 하고 아마 이거는 그 설문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채식주의자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우울증도 나오고 뭐 관절염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걸 잠깐 한번 보면 장내 미생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밑에가 여기 평균 우리나라 한국인 평균이고 위에가 제가 했는데 퍼미큐티스 균이라는 게 제가 한국인 전체는 0.7인데 0.3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로 괜찮아서 썩소를 하고 있죠. 68점 정도 이 정도. 근데 여기 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서는 평균보다 4.8인데 4.1로 평균보다 낮죠. 이런 장을 제가 갖고 있다라는 거고, 이건 아까 나왔던 유익균, 유해균 비율 이런 거고요. 장 유형은 채식주의자형이고, 요걸 보면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증세가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에서도 나오고 요 측정에서도 이렇게 좀 나와서 요 부분은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여기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들을 유산균과 좀 다르게 느낌을 확 와닿지는 않지만 뭔가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써보고 한문으로도 한번 써보고 뭐 어원이라는 거는 이렇게들 얘기하죠. 미생물계, 생태계 이렇게. 그리고 겉 붙이면 장에서 위장관에서 존재하는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미생물과 미생물 숙주, 미생물 숙주와 미생물 간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루는 미생물군이다. 그래도 느낌은 잘 안 오지만 뭔가 환경이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요 멘트도 괜찮고요. 아까 읽었지만 특정 미생물이 아니라 우리 장 내의 세균 덩어리가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냐를 살펴보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고요. 과학자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DNA는 잘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 마이크로바이옴은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가 예전에 평균 수명이 50, 60일 시절이 있었고 지금의 시절이 있고요. 미래의 시절이 있을 텐데 이때는 아마 가장 큰 아마 문제가 5, 60밖에 안 됐던 거는 굶주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굶주림에는 해결책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를 잘 할 수 있을까가 핵심일 거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40대 요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극단적인 영양 불균형, 부족이죠. 이거 불균형보다는 부족이라는 말이 더 맞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요즘 가장 많이 듣게 있는 게 영양 균형이잖아요. 그때는 아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 제품이라는 더블엑스도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요즘 반증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생활이 너무 길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뭔가 이 균형 잡힌 섭취를 못하면 요런 생활, 요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사실은 더블엑스도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요것만으로 과연 그러면 기대 수명 80, 90에서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요번에 슬림핏이라는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슬림핏 이거 개념이 자꾸 들어오면서 생각이 드는데 순수 제 생각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면 주로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식생활 습관을 이렇게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이런 삶을 사는 데서 건강관리 항목으로 앞으로 크게 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그 아까 제가 받았는 자료에서 나왔는데 요 부분 한번 보고 싶어서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뭐 영양소 흡수라든지 요거는 알겠는데 요 미생물이 비타민 무기질을 생성하고 유익한 그리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병원균 유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각종 호르몬을 생성한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게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믿어지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 기대 수명 이쪽에서 8, 90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아주 9988234를 완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요 그림은 이게 만약에 어떤 유산균의 어떤 한 종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로 꽃밭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종류의 꽃이 있고 이런 군의 꽃이 있고 이런 군의 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류가 다양하게 되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너무 아름답죠. 우리 장 속이 이런 균들로 가득 다양한 종류로 화려하게 가득 차 있으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나오는 슬림핏하고 마이랩 이게 제 느낌이에요. 순수 제 느낌인데 8, 90년대 비타민의 열풍처럼 우리나라에서 8, 90년 미국에는 한 70, 80년대부터 시작된 거고요. 2020년대 우리 미래 건강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걸 섭취하면서 요걸 공부하면서 가져봤습니다.